안녕하세요. 우엉채널의 우엉입니다. 오늘은 광고회사 제작 리더님들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취합해서 멋진 리더님들을 모셔왔는데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초과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피라이터 출신이고요. 광고회사 총 연차는 17년인가? 팀장 연차는 3년 차입니다. 그러면 13년 정도 다니시고 팀장이 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엉이 팀의 팀장이고요. 우엉팀의 팀장이고 카피라이터 출신의 지금 CD 직무를 하고 있고요. 광고 총 연차는 부럽지만 22년 차, 네. 팀장 연차는 8년 차입니다. 네. 출신 직무는 카피라이터고요. 광고회사 총 22년째. 팀장은 한 8년 했나? 하시고 본부장님 되신. 네,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트 디렉터로 13년 있었고 CD로는 8년 있었으니까 총 21년 차네요. 베이스가 옛날에는 디자이너라고 했잖아요. 네. 디자이너로 시작해서 아트로 있다가 CD 단지는 지금 8년 차. 네, 처음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 이걸 보면서 다 상관없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 학력, 전공, 어학,과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위주로 수상 경력이나 뭐 내가 대학교 때 광고 회사에 냈던 기획서 뭐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광고 회사에서 바로 투입 때 일할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 같아요. 시드니 입장에서는 뭐 대학을 잘 나왔거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건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 면접을 볼 때 학력과 전공은 전혀 보지를 않고 블라인드인 경우도 많은데 인사팀에서는 뭐 학력과 전공을 살짝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어학은 네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카피라이터는 한국어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 카피를 쓸 때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다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영어라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과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희 팀이나 저희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 보면 다양한 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광고홍보학과 출신도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온갖 심리학과, 철학과 출신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신입은 글쎄요, 이거는 회사 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냥 30살 언저리까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회사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선배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그러면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학력과 전공은 표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학도 그렇고 한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 대신 스펙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광고 홍보학과도 그렇게 보지 않고 나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롭게 생각하거나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겠죠. 삶과 일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봤고 그 자세가 구체화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게 잘 보여요. 새로운 지식과 생각에 대해 늘 열려있고 노력해온 사람. 그러다 보니 광고 홍보학과든 어떤 분야든 관계가 없다. 광고를 하면 또 모든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자기가 뭐 깊이 있게 봤다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과자까지 다 해야 되니까. 신입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이와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 경력이 있다 그러면 기존의 일이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정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그걸 다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왕이면 저는 학력은 크게 보진 않는데 전공이 지원하고 있는 분야랑 좀 맞는지 특히나 이제 아트 디렉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카피 같은 경우는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보는 방법에 어차피 이게 누군가는 인문학에 기초해서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선배들의 얘기는 다양하게 있지만 카피는 뭐 사실은 경험에서 우러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전공 쪽에 관련된 건 크게 보지 않고 그리고 회사마다 다 다를 테지만 어학에 대한 건 뭐 별로 저도 일단 물론 진행하고자 하는 가고 싶은 회사가 외국계라면 당연히 보겠지만 어학에 관련된 건 그러나 분명한 건 어학에 대한 본인만의 스펙이 있다라면 나중에 뭔가 그런 일을 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지사 업무들을 보러 나갈 때 거기 가게 되면은 이제 영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후에 또 광고제라든지 이런 쪽에 저도 이제 CD 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 초청이 오는데 뉴욕 이런 데서 오는데 일단 제가 영어가 짧으니까 겁이 나서 뭐 못 가겠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다면 중요하겠지만 뽑는 기준에서 그건 중요치 않다. 그 나이 또래에는. 몇 살까지 가능하냐는 사실은 저희 때는 30이 넘으면 거의 뭐 21, 6, 7쯤에 신입들을 뽑았던 것 같은데 그건 정말 라떼는인 것 같고 요즘은 사실은 신입사원이 저희 회사에도 30살 돼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의 관심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회사에 취업할 거면 공모전이 더 도움이 되겠죠? 꼭 광고회사만 볼 건가? 넓게 안전하게 보려면 여러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뭐 어느 하나가 네.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제작 쪽 직무에 원서를 넣으려면 공모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경력으로 한 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 안에 참가하면서 그것을. 무슨 역할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97개인가 하는 서류를 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 공모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를 우리가 그 서류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잖아요.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어떤 뭐 상을 받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노력에 얼마나 광고 회사를 오고 싶어 했느냐, 대학교 때 어떤 노력을 볼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봤고 또 공모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또 보니까 그런 것도 좋더라고요,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제작 쪽 직무에서는 특히. 저는 자격증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뭐 이게 직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트 직군이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걸 다룰 줄 안다라는 뭐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걸 증명하는 용도는 되긴 하겠지만 특히 광고회사 제작 쪽에는 공모전 경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공모전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격증보다는 공모전이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과 공모전 모두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인데 어떤 자격증, 어떤 공모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고 무엇을 얻었냐가 중요합니다. 공모전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어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그 경력직이나 신입들 뽑을 때 갖고 있는 자격증 제일 싫어하는 인사 담당자가 싫어하는 거 뭐 한자라든지 뭐 국어 뭐라든지 이런 자격증 또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예를 들어서 들고 올 때 보면 포토샵이라든지 약간의 저희 툴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봤었고 또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건 색채 칼라리스트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었는데 뭐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본인 스펙을 위해서라면 그런 자격증 같은 것보다는 일단 공모전 것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뽑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필요하죠. 왜냐면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내라고 했더라고. 네, 이번에. 네. 아이디어 중심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나는 보면 알지 이제 그거 포트폴리오 보고 이 아이디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책의 CD 아니겠어요? 스토리보드를 붙이거나 뭐 제작물을 붙이거나 그렇게 가져오나요? 다양하게 냈던데 아예 기획서 하나를 통으로 낸 사람도 있었고 자기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출했는지가 사실 중요하니까 그런 걸 낸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스토리보드만 이렇게 낸 사람도 있었는데 내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아이디어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했다라고 하면 사실 내용을 모르니까. 그치. 사실은 스토리보드 하나만 덜렁 내선 이게 어떻게 나온 아이디어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을 이렇게 좀 보여주려면 내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래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길이가 제한이 없다고 하면 길게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즈님들은 다 보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길면은 그것 또한 그의 능력인 거 같아요. 어렵다. 아주 주절주절 길어서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은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광고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얼마나 임팩트 있고 컴팩트 있게 정리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를 탁 놓고 봐도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눈에 탁탁탁 걸리더라고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확실히 주목받기는 좋은 것 같아요. 공모전하고 또 연결되는 건데 공모전의 수상 경력이라든가 내가 공모전에 출전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광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증거물이 되는 것 같고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감각이 있는지 뭐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조금 단단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구잡이로 뭐든지 낸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뭐 카피라이터 지원을 했어.
아니면 아트 직군 지원을 했어라고 하면 거기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거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은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는 이걸 왜 냈지? 나한테 이걸 왜 보여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볼 때는. 카피라이터 지원인데 패키징 디자인을 낸다든가 그쵸.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일정한 노력에 의해서 구현되었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개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주로 봅니다.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친구의 아까 말한 전공이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거 포트폴리오도 포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저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저희 회사 신입학과 내릴 때 예비 1단계 심사나 이런 걸 봐본 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주로 보게 되는 건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 그게 아트 디렉터든 카피든 간에 그것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대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본인이 썼던 또는 본인이 진행했던 그림의 아트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무래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팀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아트 출신으로서 만약에 네네. 아트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레이아웃감을 어떻게 짜는지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주얼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들을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아직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저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광고에 관련된 것만 다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캘리그라피도 쓰고 일러스트도 그리고 막 그런 아트웍들을 도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넣는 게 좋은 건지 막 이런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광고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모든 게 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것들이 아까 말한 자격증보단 도움이 된다지만 그걸로만 돼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이 어필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역시 저도 포트폴리오를 신입됐을 때 캐릭터 디자인 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네. 그런 부분들 넣었던 것들도 그 당시 제가 가고 싶은 팀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과팀이 되게 가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광고주 캐릭터 작업들 하는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었고 그래서 캘리라든지 그런 것들 다양하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 뽑으시고 싶으세요? 태도? 일단은 저희 회사 그거는 하루 만에 숙제를 내서 그거를 발표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은 그 결과물이 좋은 사람들을 위주로 뽑겠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그렇죠.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 그 과제를 잘 해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근데 사실 신입사원 면접을 3번 봤나? 정말 주어진 시간에 이게 편차가 되게 많이 나요. 최대한 열심히 잘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날의 실력이 모든 실력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날의 실력으로 사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또한 태도 면에서는 이건 정말 태도는 다 개인 취향일 것 같아요. PD들마다 개인 취향이. 지드님의 취향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좋더라. 어렵다. 추상적이긴 한데 뭔가 막 개척하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고 싶다. 근데 네. 이렇게 막 너무 자신을 포장하는 것보다는 신입사원 면접을 꽤 길게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찐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실된 태도. 사실은 신입사원 면접 보고 나면 제가 느끼는 게 더 많거든요. 저렇게 간절한 마음, 저렇게 진심인 마음이 언제였던가. 그런 마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저자세여도 조금 감점이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제가 최고예요 이러면 뭘 해봤다고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들으면 쟤 뭐야 이럴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텐데 선타기가 중요합니다. 선타기. 내가 이 직군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해왔고 이 노력을 바탕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되게 잘할 수 있는 나는 자신이 있다 정도의 자신감. 근데 나 좀 천재인 듯 이런 것까지 가면 이제 그 연차가 이제 저같이 20년 막 이렇게 된 사람이 볼 때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지거나. 그쵸. 너무 허풍처럼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에 적절한 선택이가 필요한데 이거는 뭐 또 면접관 성향마다 약간 케바케긴 해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다. 솔직함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이 묻어있는 사람, 이게 면접 스킬로는 구현되기 힘들어요. 평상시에 그런 태도로 살아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 사는 것이 최고의 면접 준비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신감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스킬로 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외에 그 사람을 볼 땐 딱 두 가지만 보는데 적극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하고 이 사람이 저희 조직이나 저희 팀이나 이런 데 같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잘 화합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자기 얘기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협업해야 되는 부서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것보단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보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느낌들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도 되긴 되는데 되게 많더라고 이번에도 사실 카피를 뽑는데 아트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뭐 일단 서류 접수들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위주로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그 경력과 그치. 상관없이 네, 어, 그러면 어.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커버하고 그치.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제일 그쵸. 중요하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이게 특히나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사원일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일을 해봤다는 게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데 있었다라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직거를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 이걸 얼마나 더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해왔지만 내가 광고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면 그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데 행사에서 이렇게 점프 해온 케이스라서 작은 데 있다고 작은 데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경력이 아니라도 광고와 크리에이티브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경험한 팩트가 있으면 충분하다. 두 개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안에도 네. 작은 제작사에 있다라는 건 광고의 업의 이 형태는 같지만 규모의 차이다 보니까 거기는 저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회사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나 많이 와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다양한 일들을 혼자 멀티플하게 풀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어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저희 쪽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파트별로 배분된 역할들을 정확히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작은 데일수록 오히려 파트지만 아트웍도 발휘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어필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제작사라든지 아까 말한 규모가 작은 데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기가 그만큼 멀티플하다라는 것들이 어필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이야기 주셨듯이 다른 쪽이라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뽑았던 친구들 중에 제일 조금 특이했던 친구들이라고 해야 좀 그냥 프로덕션 쪽에 있다가 오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제 저희 팀하고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거의 신입사원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만큼이나 쉽지 않음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실무에 투입돼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뭔가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그런 걸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겠네요. 어떻게든 그렇죠. 해보려면. 네,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광고업을 꿈꾸는 새내기라든지 꿈나무라든지 하는 정도의 개념을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데 지금 네네. 분명 얘기하는 질문에는 맞아요. 앞에 다른 일들을 그렇죠. 하다가 옮기는 과정이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지 좀 애매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경력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밖에서 2, 3년 차라고 해도 여기 들어올 때 연차가 아무래도 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 그 부분들은 되게 많은 준비를 좀 해서 어필 포인트들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입에게 바라는 역량 같은 거 이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신입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우리 팀에 제가 1년차 딱 되고 그 친구도 내가 면접을 봐서 딱 1년차 신입으로 같이 시작하는 신입사원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사람이 좀 그 친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밝힐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 친구한테 내가 얻는 거는 요즘 세대의 문화? 난 사실은 나도 나이가 젊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있고 그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신입사원을 통해서 되게 많이 공급받아요 사실은. 그러면 뭔가 요즘 트렌드를 좀 나에게 그쵸. 전수해 줄 수 있는 사원? 그런 뭔가 거야? 그런 것도 너무 좋고 네.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러면 반대로 그 이런 애는 친구를 싫다. 데리고 와야 돼. 싸가지 없는 사람. 광고회사가 여러분들이 알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위아래가 굉장히 중요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입은 사실은 신입도 많이 뽑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모전 같은 거 많이 안 나가봤어도 글 좀 쓰면은 데려다가 광고를 가르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포트폴리오를 주로 보냐고 하면은 바로 실무에 일을 시킬 수 투입을 해야 있는, 돼. 맞아. 실무에 투입이 돼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첫 번째 역량은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태도는 인사 잘하고 선배들이 정말 뭐 하나라도 가르쳐주고 싶게끔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무 금상첨화해요. 이 면접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자신 없어 하거나 난 아직 신입인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것도 도전의식이 없어 보여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니면 일단은 막내니까 주어진 일만 해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내가 어디까지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경험이 없잖아요. 선배들보다 경험이 없는데 거기에 또 자기 객관화가 좀 되게 자아가 비대하셔서 내가 이렇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선배들이 우리 CD가 이걸 못 알아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팀장 입장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좀 잘 돼 있고 적극적인 태도, 뭐든지 해보고 싶어 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는 태도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6개월 후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입들이 들어오면 매우 예쁘죠. 흡수하는 역량, 네. 그리고 태도, 해보려는 태도. 그리고 노력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해도 결국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때는 선배들 말을 얼마나 잘 듣고 배워가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나 이 친구들한테 오히려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연차에 따른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히려 이제 등가 같이 같은 팀장, 리더,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직들까지도 서로 다 상호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팀에서 필요하다 싶은 또는 선배나 리더가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들은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리더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적극성들이 스킬상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조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바로 그런 걸 테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저죠. 우엉님이.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획에서 카피는 나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아트론 조금 어렵긴 아트는 하죠. 정말 우연이가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카피는 사실은 기획하고 카피는 맞닿아 있어서 좋은 컨셉을 내는 사람이 카피도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준비하다가 카피라이터로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건 준비해야 되느냐는 좀 포트폴리오? 그렇죠. 너무 포트폴리오 중심주의. 근데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면접부터 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봤어요. 기획에서 기획 일을 하다가 제작 일로 전향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실제 업무를 하면서 기획으로 들어와서 내가 제작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기획 업무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여기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작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같이 업무를 하면서 만나는 제작 CD님들이나 본부장님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카피라인을 써봤다. 예를 들면 카피라이터로 전향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내가 이런 카피를 써봤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 크리에이티브 같은 걸 기획들이 줘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카피를 썼는데 너 되게 카피 잘 쓴다 이렇게 해서 눈이 뜨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 추천을 해주실 만한 CD님들이나 본부장님들도 필요할 거고. 그쵸. 그래서 뭐 나중에 인사팀이나 이런 때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조직 이동 신청 같은 걸 받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제작 쪽에 가고 싶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게 손을 든다고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손은 든 사람이 제작 CD나 본부장님들이 봤을 때 얘 되게 능력 있어 보이더라. 이쪽에 재능이 있어 보이더라. 내가 받아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신이 그쪽에 재능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면 또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후배들 또는 저희 선배들의 제작에서 기획으로, 기획에서 제작으로 이렇게 전향한 케이스들은 있어요. 옮기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나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사실은 그런 친구들 저희 회사에 있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제작적인
그런 마인드로서의 뭐 안을 좀 들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게 의지가 좀 있는가 보다라는 게 사전에 좀 있었던 얘기가 있고 그 부분들이 위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다 라고 느껴지면 옮기는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서는. 생각보다 좀 자유로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부서를 바꾸는 게. 맞아요.